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인사위원회 역시 별도로 지방의회 장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인사권 독립이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는데 일단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국회를 예를 들어 보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이제 의원님들은 각 의원실에 보좌진이 있고 또 국회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럼 국회 사무처에 만약에 행정각부에서 공무원들을 각 부처들이 이제 17개, 18개 막 있잖아요. 그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파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의 국회의 기본 기능인 견제와 균형,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행정부에 끌려간다든지 또는 행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짜서 그대로 통과하게 만든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를 보면 1988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32년 만에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서 바꾸는데요. 그동안은 도지사님, 즉 행정부에서 도청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의회 사무처에 내보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의회에서 직접 뽑아서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하게 했다. 그래서 본연의 기능인 지방자치, 주민참여, 견제와 균형 이런 역할에 충실하게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예, 이어서 좀 보완하면 이 지방의회가 그렇지만 개원한 것은 이제 91년 6월 20일 해서 올해가 지방의회 개원 30년 되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도 그렇고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라는 제안을 해왔었는데 다행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까지 봐도 충청북도의 그 도의회 일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인사 권한을 의회 의장이 행사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의회에 가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에 충실하게 보좌 기능을 하겠는가? 당연히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실시됐지만 또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립형으로서 견제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히 있었다. 근데 이번에 이 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견제 감시 기능이 지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취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사권이 독립돼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니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과 장점 이런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그동안은 집행부였죠. 그래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보조적인 어떤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중심축이 의회로 상당 좀 넘어가면서 상호 간에 이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 이제 행정사무감사기관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도청의 공무원들 또 시청의 공무원들이 도의회 시의회에 이제 파견을 나오면서 일종의 파견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래 소속된 또는 원래 그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각 분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는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랑 비슷한 거잖아요. 견제와 균형의 아주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하면 그에 대해서 심의 의결 또 결산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서로 이제 알고 다 지나가는 선후배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학연 지원에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막 얽혀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적당히 봐주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암암리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별도의 인사권을 갖고 움직였을 때는 훨씬 더 강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완하면 의회의 전문성이 이제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뭐 그 의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전문위원회 보고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연히 국회 예산 정책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가 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또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의회에서 내놓는 그 이 예산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총액이 얼마다, 얼마가 늘었다, 얼마가 줄었다, 뭐 이런 정도의 굳이 안 해도 될 정도 수준의 내용을 그동안 내놓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이제 전문성이 강화되니까 의회 의원들이 아마 의정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지방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이제 정책지원관이라는 어떤 자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이로 인한 어떤 장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네. 글쎄 정책지원관은 의회 기존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들은 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입니다. 사실상은 보좌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의원들이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대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것이 지금 최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이분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뭐 개별 보좌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별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 정수의 절반을 뽑게 돼 있으니까 이제 도의회 같으면 32명 정수의 절반 정도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우리 시군 통틀으면 한 132명 정도가 정원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절반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전문위원들은 각 부처에서 이제 파견 나와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일종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해주시면 딱 역할이 맞을 것 같고요. 새로 뽑는 이제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전문위원으로서 정책 지원을 하는 걸로 딱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까지 선례로 보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 각종 지역의 정당 행사나 정치 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수행비서 역할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문위원분들은 일종의 이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수행비서 역할로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뽑았고 예를 들어 승진이라든지 고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갖고 있다 보니 이 말로는 다 이제 수행비서 기능을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이제 조례라든지 규칙을 둬서 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각종 행사에 동원한다든지 뒤에 보이지 않는 정책 기능 외에 잡무를 시킨다든지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피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 규칙에 아주 엄격하게 놓고 내규로서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어떤 심부름을 시켰다든지 했을 때 처벌이나 윤리 위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한을 하지 않으면 정책비서 기능이 수행비서 기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 같이 규모가 큰 데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군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가 7명, 8분인 데가 많잖아요. 직원이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듯이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다면 정책 지원관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의 어떤 보좌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문위원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개개인당 보좌관을 주지 않는 한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문위원의 역할이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어떤 차이가 예,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이제 그 소속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의회 사무국에 두거나 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려하신 대로 이것이 의원 개인의 보좌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속을 그래서 풀제로 두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슷한 역할인 거죠.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이 물론 개인 비서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정책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입법 발의와 관련된 준비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려도 있지만 잘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분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전문 분야 또 자기가 속해 있던 부서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링크 역할도 잘하고 자료라든지 어쨌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가 굉장히 제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링크 역할도 충실히 해주고 또 진짜 상임위에서의 입법 보조 역할을 잘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정책비서 역할을 하는 보좌진들은 1년 전에 제주도에서 먼저 실시한 그 선례를 보면 아주 좋은 답이 나옵니다. 제주도에서는 1년 전에 이제 이미 이렇게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 의원들 개개인의 이용 어떤 역량이나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냈고 어떤 분은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않은 이런 이제 의원들의 완전한 편차. 그 얘기는 정책비서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을 이제 일종의 국회 같으면 입법고시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떤 시험을 거쳐서 유능한 분들을 뽑을 텐데 그분들의 정책적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과물, 실적들도 완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 아마 결과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직급이 6급 이하 이렇게 돼 있고 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초는 7급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유능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좀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아마 그 선발과 관련된 과정, 여기는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의회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새로 그 개방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의 현재 도의회에도 전문위원 중에 그 일부는 그 개방형으로 뽑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리를 잘 잡고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 6급직이긴 한데, 그래서 그 선발 과정이 굉장히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쪽에 관심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들어가서 보좌 기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역할을 할 텐데, 그 전문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면 좀 우려한 대로 의원들의 정말 단순 심부름밖에 못하는 또 그런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소규모의 의회 같은 경우는 좀 운영에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법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법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지방 단위로 내려와서 예를 들어 조례라든지 내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강하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 개별 어떤 정실에 의해서 뭐 친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정확하게 이제 둬야 되겠죠, 인사위원회를. 그다음에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도 법에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 파트에 어떻게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례나 규칙에서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저희 충북 도의회 같으면 98명, 100명 이렇게 꽤 숫자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각 시군으로 가면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서에서 파견 나왔다가 돌아가면 그래도 자기 부서에 가서 다시 실적도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순환근무를 주로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명으로 정원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데 계속 여기에 남는다. 근데 예를 들어 제 앞에는 붙박이로 선배님이 누가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언제 제가 승진을 할지, 그러니까 업무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인사 적체의 문제라든지 워낙 정원이 적다 보니까 뽑는 어떤 시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굉장히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는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답을 찾아서 인사위원회 제도를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그래서 공표하면서는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좀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7에서 9명의 위원을 두고 뭐 그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일단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좀 보완책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수가 작을 경우에 인사적체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초기에는 또 그 도의회 같은 경우는 또 고위직급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일부 공무원들은 의회에 남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동시에 이제 인사 교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발전도 없고 또 정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 교류 또 중앙부처와 지방의회 간의 인사 교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이제 열려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또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언급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승진도 있고 업무 강도도 있고 좀 입장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의 근무에 대한 선호는 좀 어떨까요?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마 일반적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시 출신의 행정고시라든지 지방고시라든지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어떤 분들 또 여러 하여튼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던 지방 공무원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자원에서 가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원치는 않을 거예요. 좀 전에 이제 행정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위직 좀 연세가 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의회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젊은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만약에 시험이다 같은 내용이다 한다면 아마 도청이나 시청, 군청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 그러면 아까 이제 행정관님께서도 순환보직이라든지 교차근무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지만 그건 지금 중앙부처를 봐도 비슷합니다. 교차근무 제도가 정확히 있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갔을 때는 또 밀렸다고 생각하는 게 또 대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한직이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가 깊게 박히다 보니까 실질화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그만큼 뒤집어 보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런 이제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됐었고 그래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의회 직렬을 그래서 신설을 해서 저도 광역 단위에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게 해보자 뭐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인사와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는 그 의회의 그 높은 직급들이 숫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빠른 승진을 또 원하는 분들이 일부 남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발전이라든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의회에 남을 이유가 또 없기도 해서 정말 의회에 유능한 그런 또 공직자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도 아마 과제가 계속되고 논의가 돼야 될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제 지방의회에 가 계신 공무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스스로 어떤 판단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면 의회에 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에 갔다 아니다 뭐 이런 평가는 어떨까요? 이게 얘기를 해본다면. 그 선호도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루틴하고 반복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회 공부하러 간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일은 매년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다. 이런 분들은 선호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의회는 참 재미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건 각자기 아마 그 공무원들이 갖는 판단에 따라서 좀 선호도는 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제 지방의회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좀 더 부족하고 뭔가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명실상부하게 명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바뀌게 될 텐데요. 지방정부로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인사권도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예산, 재정의 문제죠. 예산의 독립 부분과 그다음에 재정의 불균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충북 내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도와 청주시와 또 작은 군, 또 군 간의 인구 편차, 또 어떤 규모,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지방세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의 불균형, 재정의 불균형, 예산의 독립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야 진정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중에서 의회의 인사독립권과 맞물려서 어떤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완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 중요한 과제가 자치 입법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래서 그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현재 지방정부로 바뀌었다고 해도 실제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약이 돼 있어서 아마 다음 단계는 지자체의 자치 입법권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 거냐. 최소한 그 스스로가 그 자치단체, 지방정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최대치는 아마 조세까지. 그렇지만 그것까지 아니라 해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거나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마 남은 숙제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논쟁적 주제이긴 한데 지방의회 의원의 그 급여 문제입니다. 지금 광역 기초 보면 생각보다 그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업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 급여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이 급여와 관련된 문제도 공무원들을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급여를 정하는 것과 같이 뭔가 일정한 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남은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첨언드리면 이제 그 흔히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무보수 명예직이었죠.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합동으로 보좌진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과정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상응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선과 고양이 이야기가 계속 수반되죠. 저희 선거철만 되면. 그래서 겸직 금지의 의무 이 부분을 강화하고요. 이에 상충되는 어떤 상임이나 이런 게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물론 요번에 이제 입법이 바뀌면서 그 겸직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공개하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그다음에 그동안 윤리위를 보면 국회만 봐도요. 윤리위의 회부에서 예를 들어 제명을 한다든지 의원직이 박탈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가끔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잘 안 됐고 그걸 심사하고 올리는 분들이 다 같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기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아주 규정을 정확히 하고 또 실행을 제대로 규정에 따라서 하는 이런 기능들이 수반이 되면서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활동하라고 의정활동비 또 의정비 심사 이런 기능을 같이 맞물려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회의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싶은데 일단 이제 독립 이후에 이제 지방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역할이 강화된 거에 걸맞는 책임성과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저는 예전에 저희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그 표결실명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규정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원 자체의 사실 전문성이 높아져야 되죠. 저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능력을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려면 문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잘 알아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런 걸 갖춰야 여러 가지 뭐 그런 정책 지원관이든 여러 제도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다음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더 이런 그 의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공천의 기준이라든가 잣대로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의원의 자질에 대한 거는 아무리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개인의 자질, 역량,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투영되게 되는데 선거에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맨눈으로 아주 유능하고 진짜 지역 밑바닥 생활 정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뽑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정신을 이제 더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주민 소환제에 대한 요건이 완화됐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민 소환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더 감안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역하고 기초 출마하시는 분들도 후원의 제도를 둘 수 있게 됐어요. 법정 선거 비용의 절반까지를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데 다시 돌아보면 그걸 우리 유권자나 생활 속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또 이거 부담이 늘었네. 왜냐하면 가까이 아는 분들이 다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서로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만들도록 의원님들, 출마자들,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첨언하면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이게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은 떨어지고 동네를 열심히 다니는 의원은 당선된다라고 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의회 의원이 의회 의사당에서 또는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 질의도 하고 시정 질의도 하고 또 조례 발의도 하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좀 판단해 주는 것도 유권자의 중요한 몫이다. 네. 그것만큼 꼭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약 30년 만에 맞게 되는 큰 변화인데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 역할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